안녕하세요. 국악학원 중동고 통합학 담당 김지훈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시험 보느라고 우리 아이들도 고생 많았지만 학부모님들께서도 너무 애 많이 쓰셨고요. 시험 끝나고 나면 어떤 걸 내가 왜 틀렸는지 알아야지 다음번 시험 때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동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파일은 제가 PDF로 만들어서 같은 폴더 내에 넣어놨으니까요. 출력해서 보셔도 괜찮고요. 그냥 보셔도 될 만큼 제가 글씨를 크게 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그냥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중간고사는 다음과 같은 범위로 구성되었으며 물리의 측정 표준과 정보는 생명쌤께서 수업을 출제하셨고 서술형 없이 객관식 100%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에서 이 두 군데가 어려운 범위였는데요. 지구과학은 어렵게 안 나왔고요. 화학이 많이 어렵게 나왔고 잠시 후에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리부터 보겠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문제였고요. 과학의 기본량만 시험 범위였습니다. 시험 범위가 적어서인지 학교에서는 교과 외의 매우 어려운 내용까지 필기해 주셨습니다. 이 단원을 교과서 내용의 초지역적 암기를 출제하셨거나 교과 외 필기 내용의 매우 어려운 부분까지 출제하셨다면 아마 이 단원도 높은 난이도의 문제로 구성될 수 있고 재작년 중동호 신소재 단원 문제가 그랬습니다. 재작년 요 내용 이게 이제 교과서가 바뀌면서 빠진 내용이긴 한데요. 그때 굉장히 초지역적 문제에다가 함정도 많이 출제하셨었습니다. 학원에서는 그에 대비해서 교과서의 초지역적 암기 내용과 교과의 필기 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를 만들고 설명해주고 예상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학교에서 이 내용을 교과 내용을 다 필기해 주셨는데요. 학원에서 똑같이 필기해 주면 학생들이 잘 흡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따로 제가 다 워드를 쳐서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그리고 대학교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교과의 내용들이요. 그래서 그것들 너무 어려운 거죠. 나오기 힘들고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어라는 것들까지 제가 예상 문제 만들어서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올해도 지역적 암기 문제와 교과의 필기 문제가 출제가 되긴 했지만 재작년만큼 어렵게 출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현도 중동고 물리기출에 비하면 아주 쉽게 출제가 됐고요. 기말 때 큰일입니다. 기말 때 잠시 뒤에서 또 설명드릴 건데요. 작년에 중간 기말 물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이번 다 기말에 다 기말로 넘어가서요. 기말 때 범위가 너무 넓고 어렵게 됐습니다. 물리는요. 다음 화학 보겠습니다. 8번부터 15번까지 문제였고요. 원소의 주기성과 화학결합이 시험 범위였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화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IQ 테스트형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 중동고 관현 기출에서도 이 부분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들까지 출제된 바 있어서 3회차 진도 수업 후에 복습 문제 숙제를 통해서 매주 스텝 바이 스텝 어려워지는 문제를 숙제로 내주고 해설지에 자세한 풀이 과정을 써주었으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고3 문제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연습을 많이 했는데요. 고3 문제, 고3 모의고사 문제들의 해설지를 고3용 해설지 그대로 학생들한테 주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고1 학생들이. 그래서 고1용 해설로 바꿔야 되고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 다 해설지를 바꿔서 주고 학생들한테도 그랬어요. 얘들아, 이거 바로 풀기 힘드니까 화학 선행을 많이 하는 학생들은 바로 풀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으니까 꼭 해설지를 먼저 읽어보고 그리고 덮어놓고 본인 손으로 꼭 풀어보도록 하자라고 이제 제가 강조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리고 6, 7회차에는 여러 문제의 풀이와 함께 풀어가는 방법까지 또 설명을 해줬습니다. 관현도 중동고 기출에 비해서도 어려운 문제가 여러 문항 출제되었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IQ 테스트용 문제가 한 2-3개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동안은요. 근데 이번엔 거의 대부분이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그래서 복습 문제 숙제와 문제풀이 수업 후에 꼭 본인 손으로 차근차근 푸는 연습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면 아마 화학에서 많은 문제를 틀려서 좀 낮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조절은 화학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생명과학입니다. 16번부터 23번까지 문제였고요. 측정 표준과 정보 그리고 세포와 세포막이 시험 범위였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단원 내용을 정확히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와 함정 보기를 만들어서 난이도 조절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험에서는 18번의 지엽적 암기를 제외하고는 함정이나 매우 지엽적 내용이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18번은 교과서 읽기와 교과서 가로치기로 이렇게 나갔던 그런 내용이었으며 직보 자료에도 담아서 주의하도록 당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골랐을 겁니다. 관연도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생명과학은 좀 다소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지구과학입니다. 24번부터 33번까지 문제였고요. 빅뱅과 별의 진화 과정이 시험 범위였습니다. 생명과학이랑 같은 내용을 제가 써놨는데요. 여기서도 단원 내용을 정확히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와 함정 보기를 만들어 난이도 조절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이번 시험에서는 29번을 제외하고는 함정이나 매우 지엽적 내용이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29번 내용도 6, 7회차 문제풀이와 직보 때 그리고 진도 나갈 때도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골랐을 것 같고요.
지구과학도 예년에 비해서는 좀 다소 쉽게 출제가 된 편입니다. 혹시 29번을 틀렸다는 학생이 있다면 몰라서 틀린 게 아닐 거예요. 알았는데 아마 그 문장이 머릿속에 금방 안 들어왔, 금방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시험 때 긴장하고 공부량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화학에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뒤에 와서는 그게 좀 그 긴장이 너무 계속 누적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닐까. 이런 경우에는 절대적인 공부량을 많이 늘리면 그런 긴장이 좀 줄어들어서 실수를 좀 덜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어려운 개념과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한 문제들을 오랜 기간 복습 문제를 통해서 준비해 왔고 직보 때 주의하라고 짚어준 내용들에서 여러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잘 봤다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화학의 IQ 테스트 유형에 대한 연습이 충분치 않았다면 좋은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은 매우 난이도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점수가 낮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일 기말에 더욱 분별할 수 있도록 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등급을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그 시험날 예상 등급컷 말씀드린 게요. 저도 등급 이거 알고 있었거든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알고 있었는데요. 혹시 제가 이걸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면 말씀해 주신 선생님이 혹시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또 전달해 준 학생도 좀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 예상 등급컷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학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등급컷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컷은 93.2였고요. 2컷은 79.6, 3컷은 65.6, 4컷이 39.1이었습니다. 분석 자료를 보면 누구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중동고 시험에서 100점을 받는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중동고에서 워낙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와 함정 문항을 만들어 출제하시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그에 맞춰 조금 넓게 가르치게 되고 다양한 문제들과 더불어 중요한 문제들은 반복해서 복습 문제 숙제로 나가기 때문에 숙제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중동고의 출제 경향이 어떻다라는 건 제가 보기엔 다 옳지 않은 얘기입니다. 중동고의 출제 경향은 매번 다릅니다. 매번. 그때 다르거든요. 어떤 때는 이번에 보신 것처럼 그 IQ 테스트 유형의 문제를 고3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내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 그런 문제는 거의 안 내시고 아예 하나도 안 내시고 교과서의 지엽적 문제만 잔뜩 내신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경우는 함정만 엄청 내신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때는 그것들을 조합해서 내신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해야 될 건 그 모든 걸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될 양이 좀 많고요. 그래서 숙제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1차 수업부터 직보 때까지 빠짐없이 매주 숙제를 해오고 수업을 잘 들으는 경우에 100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과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서 선생님이 제시해 준 방향 그대로 따라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하는 고민이지만 남은 시험에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시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도 읽어보겠습니다. 평소 복습 문제로 충분한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직보 수업에서 아무리 잘 짚어주더라도 그 내용을 흡수하고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 및 암기하고 있을 때 함정이나 응용되는 부분을 짚어주면 즉시 암기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직보에서 언급된 내용이라고 해도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직보 때 아무리 얘들아 이번에 IQ 테스트 문제 많이 나올 거야 라고 해도 그게 연습이 그동안 충분히 되어 있지 않으면 시험 때 좋은 점수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숙제이고요. 이번 시험에서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말고사 때 숙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고요. 숙제를 잘 해왔는데 점수가 좀 잘 안 나온 경우에는 아마 채점 후에 틀린 문제를 다시 본인 손으로 안 풀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채점 후에 그 후속 조치들을 좀 잘 해주면 점수는 기말 때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중간고사 범위, 기말고사에 대한 안내인데요. 중간고사 범위가 통합과학 원체 페이지 한 40% 정도였습니다. 기말고사 범위는 나머지 60%가 될 것이고요. 그에 더해서 매우 어려운 단원들이 대부분 기말고사 범위이기 때문에 기말고사 범위가 통합과학 원의 7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개강을 좀 일찍 할 예정입니다. 개강은 바로 다음 주고요. 6회 수업 무료 보강 한 번 그리고 직보 한 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험 끝나고 학생들 좀 쉬게 해주고 싶지만 일찍 개강하지 않으면 시험 며칠 전에야 학원 지도가 끝나게 되기 때문에 어려운 단원에 대한 연습도 충분히 되지 않게 될 것 같아서 부득이 개강을 좀 서둘렀습니다. 잠시 후 다음 페이지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한테 양해를 부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들 좀 쉬게 해줘야 되는데 진짜 학생들한테 좀 미안합니다. 1기말 통합과학 진도 계획이고요. 제가 보내드린 문자에 보시면 기말고사 수업 계획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페이지 수만 봐도 기말 때 월등히 많고요. 중간고사에 비해서. 중간고사 때는 이렇게 별표가 하나가 한 군데만 있었잖아요.
물론 빅뱅도 좀 어렵긴 했지만 사실 이런 거에 비하면 빅뱅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그 진짜 어려운 내용이 여기 세 군데나 있고요. 얘보다 얘가 더 어렵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중등고에서는 물리시험 범위가 요 두 개를, 요 위에 거는 중력받는 물체 운동은 중간고사 때, 1중간 때, 운동과 충돌은 1기말 때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한꺼번에 기말에 몰려서 매우 어려운 시험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진도를 빨리빨리 끝내지 않으면 복습할 시간이 없어서 아마 진짜 힘들 겁니다. 선행을 진짜 많이 해놓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어렵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말 어려울 거고요. 제가 달력에 표시해 봤는데요. 1회차를 이때부터 시작하면 저희가 6회차 14, 15일 날 진도가 끝나는데 이 진도 끝나는 거는 1시간만 하면 끝납니다. 거의 5회차에 끝날 거고요. 6회차 때 1시간 모의고사 보고 1시간 진도 끝내고 1시간 동안 문제풀이, 어려운 문제풀이, 복습 이제 그 내용 정리를 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7회차 때 이제 그 정리를 하게 되고 정리 추가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한 주라도 늦게 진도를 시작하게 되면 7회차 때 진도가 끝나고 바로 4일 후에 시험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선생님 좀 수업을 좀 빨리 해서 진도를 빨리 끝내면 안 될까요? 할 수 있는 그런 수업량이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 당연히 너무 빨리 하면 학생들이 못 알아들을 거고요. 그리고 쉬운 내용도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설명해 줄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제가 부지런히 진도 계획을 잡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업 계획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말 때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일 것 같아서 조금 일찍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열어주시고요. 마지막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시험을 잘 본 학생보다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한 학생에게 더 마음이 쓰이고 부족하게 해준 부분은 없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기말고사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너무 고생 많았지만 학 부모님들께서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웠던 문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객관식 10번 화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3.6점의 난이도 상학 문제였습니다. 이 화학 문제들은 제가 거의 다 똑같은 내용을 써놨거든요. 화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IQ 테스트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이러한 유형의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복습 문제 숙제로 여러 차례 나갔고 6회차와 7회차 문제풀이 시간에 풀어나가는 방법과 여러 문제를 풀어주었습니다. 학원 수업만 듣고 본인 손으로 푸는 연습을 하지 않았다면 매우 틀리기 쉬운 그런 어려운 문제였고요. 제가 또 이번 화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 매번 마찬가지지만 어려운 단원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해설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해설지 써놓은 건데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꼭 주기율표 써놓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다 체크를 해서 써서 찾아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그 이과적인 감각이 뛰어난 학생들은 이렇게 안 하고도 풀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풀어야지만 실수하지 않고 아마 답을 찾아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설지를 만들어서 나눠줬습니다. 아마 이렇게 해설지를 나눠줬을 때 이걸 본인 손으로 눈으로만 풀었다면 아니면 선생님 제가 이거 풀어준 문제였거든요. 이 문제도요. 이런 것들을 그냥 눈으로만 보고 말았다면 아마 시험에서 저 문제 맞추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다음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화학 문제였고요. 3.5점 배점의 난이도 상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앞에 10번과 같은 그런 IQ 테스트 유형의 문제였고요. 이 문제를 틀렸다면 아마 복습 문제 숙제를 충실히 못했거나 수업은 숙제는 했지만 본인 손으로 다시 풀어보지 않은 틀린 거 그냥 넘어갔을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원소 기호가 이렇게 있으면 꼭 주기율표를 꼭 써놓고 제가 심지어 학원 교재는요 주기율표를 문제 아래마다 다 제가 주기율표를 다 하나씩 달아줬어요. 문제 아래다가 주기율표 보고 거기다 채워서 풀라고 제가 줬었거든요. 선배들이 하도 주기율표 안 쓰길래 그렇게까지 만들어줬었는데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 꼭 주기율표 써놓고 거기에 저 주어진 원소들을 체크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각각을 생각을 해서 풀어달라고 했었는데요. 막 그렇게 풀었다면 맞췄을 거고요. 그렇게 풀지 않았다면 그런 습관이 안 됐다면 아마 눈으로만 풀었다면 틀릴 수 있는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13번 화학 문제였고요. 3.3점 배점의 난이도 상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앞선 문제와 똑같이 IQ 테스트형의 문제였고요. 이 문제도 복습 문제 숙제를 충실히 못했거나 내 손으로 푸는 방법을 좀 덜 연습한 경우에 아마 틀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역을 주는 경우에 꼭 주기율표 써놓고 영역을 표시해 준 다음에 그 표시된 영역 가지고 생각을 차근차근 해나가라고 이제 제가 꼭 강조를 했었는데요. 뭐 이렇게 주기율표 안 써놓고 풀었다면 그리고 표시 안 하고 그냥 눈으로만 풀었다면 아마 틀렸을 겁니다. 되게 어려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14번 화학 문제였고요. 앞선 문제와 같이
IQ 테스트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3.4점 배점의 난이도 상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도 틀렸다면 제가 똑같은 내용을 써놨는데요. 복습 문제 숙제를 충실히 못했거나 본인 손으로 푸는 연습을 좀 덜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학원 교재 그리고 연습 문제 프린트에 나눠줄 때 해설지를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달아줬거든요. 만들어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정을 해야 됩니다. 가정. 학생들한테 제가 노가다란 말을 얘기해 줬거든요. 노가다가 무슨 뜻인지 알아? 계속 반복해서 뭔가를 해보는 거야. 이번 화학은 노가다가 필요하고 그리고 가정이 필요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문제 풀 때도 그런 방법으로 문제 풀어줬었고요. 이건 4가지 가정에 대해서 문제 풀어준 걸 제가 보여줬었는데요. 이런 가정을 가지고 문제 풀었다면 아마 이 문제를 맞췄을 텐데요. 그렇지 않았다면 틀리기 쉬운 그런 좀 어려운 난이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고3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였는데요. 이걸 그렇게 이거 중동고 기출이었네요. 중동고 기출이었는데 그렇게 똑같이 문제를 고3 모의고사에 나왔던 게 중동고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그거를 고3 모의고사용 해설로 제가 써놓으면 학생들이 못 푸니까 이렇게 다 가정 1, 2, 3, 4에서 해설지 만들어서 줬던 그런 해설이었습니다. 그다음 15번 화학 문제였고요. 3.6점 배점의 난이도 상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화학 IQ 테스트 유형의 문제였고요. 구조가 어떤 구조들이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원 교재도 반복해서 써보기를 여러 페이지에 만들어서 꼭 써와라. 내가 외우라고 안 그렇게 꼭 써와라. 근데 중요한 건 떠오를 때까지 써야 돼. 이 루이스 던전식 구조식을 또는 구조식을 쓸 수 있다고 문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라고 이제 강조를 해서 계속 매주 연습을 시켰고요. 3회차 진도 때부터 숙제부터 계속 마지막 진도 때까지 계속 매주에 연습 문제 프린트에도 맨 앞 페이지다가 반복해서 쓰도록 빈칸 채우기를 만들어서 줬었는데요. 그걸 잘 채워왔다면 아마 이런 것들을 떠올려서 이제 제가 해설지고 이 문제도 제가 수업 때 풀어줬던 문제였는데요.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좀 많이 어려운 보기에도 좀 복잡하지 않나요, 해설이? 제가 써놓은 거긴 하지만 진짜 복잡하죠. 근데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가서 풀어야지만 풀 수 있는 좀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눈으로만 풀었다면 본인 손으로 푸는 연습을 평상시에 안 하고 눈으로만 그냥 보고 넘어가고 했다면 숙제할 때요. 그랬다면 아마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8번 문제 생명과학 선생님께서 출제하신 문제였고요. 내용은 물리 내용이었습니다. 난이도 상 문제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측정 표준에 대해서 지엽적 내용까지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교과서 읽기와 교과서 괄호치우기로 여러 차례 나갔던 내용이었으며 직보 자료에도 담아서 주의하도록 당부한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아마 이거를 틀렸다면 지엽적 암기가 잘 안 된 데다가 직보 자료를 꼼꼼히 보지 못한 그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칼라인 게 제가 교과서 그림을 따온 건데요. 학교 시험에도 교과서 그림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이 그대로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잘 보이실란가 모르겠네요. 미세먼지 농도가 100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50이거든요. 조심해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교과서에는 주의보만 나왔지만 혹시 경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틀린 보기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경보가 300인 것도 알려줬는데요. 괄호치우기도 했었고요. 직보도 알려줬는데 그걸 아마 기억 못했다면 요 기억 보기 때문에 아마 틀린 그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9번 지구과학 마지막 설명 문제가 되었습니다. 3.4점 배점의 난이도 상 문제였습니다. 초신성 폭발에 대해서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초고성에서는 철이 합성되기는 하지만 철 핵융합이 일어나는 이 아니라는 규소 핵융합에 의해서 철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철 핵융합 아니라는 함정 보기가 있었는데요. 철 핵융합이 인지 아닌지 그 확인하는 함정 보기가 있었는데요. 6회차, 7회차 문제풀이와 직보 때 주의하도록 짚어준 내용이었고요. 수업 때도 진도 당할 때도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3번 이외에 답을 써서 틀렸다면 아마 직보 자료를 꼼꼼히 보지 못한 아마 그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보기가 그 내용이었고요. 초고성에서 철핵융합 반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별 내부에서는 철핵융합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제가 정리를 해주고 강조했던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항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